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6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다가 보면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제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혹시 자기가 살면서 이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대장동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나무기가 코너에 물리자 이 김용에게 구명을 요청합니다. 당시 이 나무기는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그 나무기가 작년 11월에 자신의 이제 변호인에게 구명을 요청합니다. 이에 나무기의 그 당시 변호인이 이 정민영에게 이 쪽지를 전달하고 쪽지를 받은 이 정민영은 김용을 세 차례 만나서 이 쪽지와 나무기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 의사는 다른 거 아니죠. 구명을 해달라는 이 나무기의 이 전달 사항입니다. 자, 이 쪽지의 내용은 결국은 이 나무기가 코너에 몰린 자기 상황을 살려달라 이거죠. 구명을 해달라는 것이고, 이에 김용의 답변이 자 과관입니다. 이재명이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이러한 답변을 전합니다. 뭐 이재명이 대통령 아니니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이런 내용은 검찰은 이런 내용의 이 나무기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사안도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지고 있는 내용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은 이 남욱 씨는 작년 11월 구치소로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사에게 정민영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김용을 만나보라고 만나보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이 정민영 변호사는 이 남씨 추천으로, 이 남욱 씨의 추천으로 유동규 밑에서 전략 사업실장을 지낸 인물로서 이 당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정민영이가 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죠. 검찰에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변호사에게 자신의 쪽지를 이 정민영한테 전화줘라. 정민영이는 다시 그것을 김용한테 이렇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후 정 변호사는, 이 정민영 변호사는 남씨 말대로 자, 이 검찰의 수사망,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공중전화 등을 통해서 김용 씨에게 연락을 했고, 서울 강남과 여의도동에서 세 차례 김 씨를 만납니다. 이때 정민영 변호사는 남씨, 이 나무기가 준 쓴 쪽지와 함께 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건 내가 아니고 김만배다, 이러한 내용, 쪽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누가? 나무기가 대신 정민영 변호사가 김용희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통하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나무기가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겠죠. 이에 김용 씨가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 100% 힘을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이 남욱 씨 변호인에게 이태용 변호사가 소개해준 고검장 출신 A 변호사가 찾아올 것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정 변호사가 이 남욱 씨 변호인에게 이태용 변호사가 소개시켜준 사람, 고검장 출신인데, 자, 그 A 변호사가 남욱을 찾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태용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변호인 중 한 명이었고, 이재명 대선 캠프 이 법률 지원단장을 맡았습니다. 자, 이재명 세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검찰은 김용 씨가 남 씨의 부탁을 이 변호사를 통해 이제 들어준 정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A 변호사는
이 변호사와는 이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작년 6월 고검장에서 퇴임한 이 전관입니다. 전관입니다. 자, 이래서 A 변호사는 남 씨의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이 됩니다. 자, A 변호사가 이때 작년 12월 말 남 씨에게 이제 새로 추가된 변호사, 남욱의 변호사죠. 이태영 변호사로부터 소개를 받은 그러한 변호사인데, 자, 여기 가관이 아닙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검찰에 가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조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에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그 직후였습니다. 이후 새로 추가된 변호사의 말을 따라 이 남욱 씨는 검찰에 곽 전 의원에게 2016년 변호사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딱 마수거리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곽상도가. 이재명 쪽에서 소개시켜준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죠. 이태영 변호사. 이게 어떤 계략이라고 봅니다. 무슨 계략이냐? 이게 국민의힘당과 연관된, 대장동 게이트가 연관된 것으로 해서 곽상도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한 거죠. 야, 참 대단합니다. 자, 남 씨는 변호사비라고 했는데 당시 수사팀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남 씨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또 추가로 기소되었어요. 자, 이 남욱이는 소개 잘못 받아서 자기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곽상도까지 이게 불구속되었었는데 이 정치자금법으로 이게 그 당시에 또 곽상도가 1차에서는 뭐 기각되었습니다만은 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또 구속이 되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이 법조계에서는 A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를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 게 아니냐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A 변호사는 본지에 남 씨의 변호를 맡은 건 이태영 변호사나 이 김용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당연히 민주당과 짜고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진짜 나쁜 집단이 이재명 집단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곽상도로 이 곽상도를 엮기 위한 이재명 측의 기획이 아닌가, 민주당 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아무튼 국민의힘당의 불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이 공범으로 만들려고 벌인 계략으로 보입니다. 이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민주당의 고도의 이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국민의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결국은 남욱이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욱이 뭐 이러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욱이가 이재명 CR도 안 먹혀 이후에 이렇게 또 다른 진술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재명은 CR도 안 막혀 최초에 남욱이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 김만배가 유서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또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남욱이도 분노를 한 거죠. 이용만 당한 건 안 거죠. 처음에는 이재명은 CR도 안 먹혔다 이렇게 이렇게 좀 보호해 주려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남욱이는 진술이 바뀌는 거죠. 김만배가 유서를 쓴다고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남욱이가 그 이후에 우린 이재명에 끌려다녔다. 이재명이가 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나. 이게 지분까지 다 가져가 놓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이재명의 이재명 측의 뭐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경로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